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오클랜드의 한인신문 코리아 포스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수동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네. 우리와 반대로 뉴질랜드는 지금 한겨울이겠죠. 뉴질랜드 겨울의 풍경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 지금 휴가 시즌으로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가 한창일 것 같은데요. 이곳 뉴질랜드는 계절이 정반대라 지금은 한겨울 스키 시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섬 오클랜드의 겨울 분위기는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로 현재 하루 평균 섭씨 7도에서 15도 사이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남섬의 겨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하얀 설경이 장관을 이루고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스키 시즌으로 전 세계 스키어들이 몰려들어 활기가 넘칩니다. 광활한 대자연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밀포드 사운드 같은 곳은 웅장하고 신비로운 동화 속의 겨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겨울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하면서도 차분하고 한적한 도시의 매력부터 눈 덮인 산악지대의 역동적인 아름다움까지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국도 얼마 전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지금 한창 복구 중인데 뉴질랜드도 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또 산사태 피해가 커지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정부는 점점 불어나고 있는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책임 소재와 공동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뉴질랜드는 부동산을 지원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정부 지원이 예산의 한계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과 피해 관리 방안 마련에 고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민자와 유학생이 많은 다문화 사회로 꼽히는데 지금보다 유학생을 2배나 더 늘리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민자와 유학생이 비교적 많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유학생 수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더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 대부분 국가들이 오히려 유학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대조적인 움직임이라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지난해 약 3조 원 수준이었던 국제 교육 시장의 규모를 2034년까지 2배 규모인 약 6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뉴질랜드의 외국인 학생 수는 지난 2016년 12만 5천여 명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약 8만 4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이 숫자를 2027년까지 10만 5천 명, 2030년까지는 11만 9천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뉴질랜드 청년층의 해외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3만 명이 넘는 뉴질랜드인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40%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임금에 비해 높은 생활비 등이 청년들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주요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이러한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간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질랜드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국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청년 인구를 붙잡는 것이 뉴질랜드 미래를 위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7월 27일은 6.25 정전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한인사회와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지역 한인사회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와이카토 한인회와 해밀턴 한인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키스 선데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용사자로 지난 1997년에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오클랜드 한국총영사관이 후원한 올해의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 12명을 비롯해 현지민과 한인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 브라이언 씨는 한국에 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생생하게 증언을 해 모두에게 기사가 30여 명이 넘게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 이제 5명의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최 측은 피스 선데이 행사를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켜낸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발전상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뉴질랜드에서도 집에서 한식을 따라해보는 현지인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최근에 있었던 한식 요리 경연대회 호응이 아주 좋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서 K푸드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달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제2회 한식요리 경연대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이 뛰어난 실력과 열정이 뉴질랜드 내 한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1차 예선을 거친 2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한식 메뉴로 실력을 겨뤘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현지민과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한식이 이미 뉴질랜드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년 결과 종합 우승은 진혜자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진혜자 씨는 대한항공 한국 왕복 항공권과 우승 상패를 받았으며 한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이 대회가 매년 성장해서 전 세계에 한식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뉴질랜드 내에서 한식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우리 한인 동포분들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여러 활동 소식 많이 전해주시는데 특히 지역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동포들이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클랜드에서 10년간 소외된 이웃을 묵묵히 돕고 나눔 공동체 낮은 마음이 있습니다. 낮은 마음은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조와 자활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고 직업 발전을 하면서 자활사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후원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공간 숨심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낮은 마음은 공동체 식당이라는 새로운 자활사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의 헌신은 뉴질랜드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